실수 t에 대하여 x에 관한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ft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합입니다. 그래서 혹시 서로 같은 근이 나왔을 때에는 각각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대표로 하나만 더해주는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gx가 이꼴 1인 다항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조건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gx라는 놈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함수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요 놈 그죠? ft의 정체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ft는 얘의 실근들의 합이니까 서로 다른, 자, 앞에 놈은 x의 x-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뒤에 놈은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루트 x 빼기 t와 루트 x 빼기 2t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0과 1이라는 것은 항상 실근이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린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x 값은 t제곱이 되거나 혹은 x 값은 2t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실근을 갖는데 여기서 조심해줘야 될 게 2개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얘기할 때 언급해 드렸듯이 혹시 이 중에 똑같은 근이 생긴다면 대표로 하나만 더한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 t제곱이 1이 되는 경우, 그죠? 그 경우는 0, 1, 1 그 다음 뭐 다른 게 나오니까 1이 2번 나왔다면 1을 둘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한다라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겹치는 거는 대표로 하나만 더한다라는 건 다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생각해주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루트 x가 t가 되는 거고 루트 x가 2t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혹시 t 값이, 그죠? 이 우변이 0보다 작아지면 루트 x가 음수인 것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2t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지면 루트 x는 이꼴 음수니까 그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t 값의 범위에 따라서 여기에서 실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실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 둘 다가 음수가 되는 경우, 즉 t도 음수고 2t 플러스 1도 음수가 되려면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모두 다 뭐가 된다는 얘기야? 실근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지? 그때는 실근은 0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근의 합이라봤자 0하고 1 더하는 거니까 그냥 1 되는 거죠.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t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에 있다면 얘는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실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ft라는 놈은 0과 1과 요 놈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ft는 뭐가 되냐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때 ft는 4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에다 1을 더해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것도 실근 이것도 실근이니까 이렇게 실근이 4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이것들을 싹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때 ft는 5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합을 쓸 때는 언제냐 하면 이게 3개가 실근이든 4개가 실근이든 전부 다 근이 다르게 나왔다고 가정해서 이러한 합들을 구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 여기에 똑같은 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 자, 지금부터 그 똑같은 놈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그죠? 따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하면요. 보자. ft가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어느 구간에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ft는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t가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ft는 5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대충 여기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봐.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가 뭐냐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함수값 1인 겁니다.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에서는 얘가 그려져야 되는데 요놈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요. 4로 묶어주면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놈의 요렇게 생기는 원래 2차 함수인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1이 되는 겁니다. 즉, 요 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점에서는 첩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 봐. 여기 구멍을 뽕 뚫을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면 돼? 여기서부터 요렇게 2까지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꼭지점이었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0이었죠. 그 얘기는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봐라. 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5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0에서 얘의 함수값이 2입니다. 즉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속적인 그래프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봐. 요놈 미분해 보면요. 8t 플러스 2가 4가 되고요. 요거 미분하면요. 10t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0에서의 얘네들의 미분계수가 4로 똑같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단순히 연속만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되는구나. 미분이 가능한 것까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봐. 겹치는 근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ft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겹치는 근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근데 봐.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에는 실근이 0과 1밖에 없으니까 뭐 더 이상 겹치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자, t가 어느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0 범위 내에서는 0과 1과 2t 플러스 1의 제곱이 실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2t 플러스 1이 0의 값을 갖는다면 즉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면 그때 실근은 0과 1과 0이 됩니다. 따라서 다 더해봤자 1이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그냥 ft는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땡큐하게도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냥 1입니다. 그럼 얘는 신경 쓸 거 없죠. 두 번째, 만약에 얘가 1 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곱이 1 되려면 결국 t가 0 되거나 혹은 t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t가 0 되는 경우도 이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고 t가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도 이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안 봐도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봐라. 두 번째,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근이 0과 1과 t제곱과 그 다음에 2t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4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겹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t가 0이었다면 이 4개의 실근은 0과 1과 0과 1이니까 이거 다 더해봤자 그죠? 같은 서로 다른 실근 더해봤자 0하고 1만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1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 여기에 함수값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사실은 여기 와서 함수값이 찍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 봐. 만약에 t제곱이 1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t제곱이 1 된다는 얘기는 t는 1이거나 t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t는 마이너스 1은 요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t가 1인 경우만 본다면 이때의 근은 0과 1과 1과 9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다 더해봤자 얼마냐 하면 1은 2번 더하는 게 아니니까 1과 9만 더해서 10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함수값이 11이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요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연장을 해보고 여기를 이렇게 그냥 스케일 무시합니다. 여기가 이꼴 1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b는 거야?
여기가 비는 거죠. 여기가 뽕 비고 여기 와서 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의 y값이 10이고 요때는 11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봐. 이제 요 놈이 뭐 되는 걸 봐야 돼? 0 되는 걸 봐야 되잖아. 근데 이 놈이 0 되려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 범위 내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봅니다. 그 다음 얘가 얼마 되는 거? 1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얘가 1 되려면 t가 0이거나 혹은 t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t가 0인 경우는 이미 봤고요. t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우리가 범위 내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거야. 누구? 얘네 둘이 서로 똑같을 때지. 그치?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t제곱과 요거 제곱하면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 이꼴 0 되는 건데 이때 t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죠? 이 둘 다 이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ft의 그래프라는 건 이거가 됩니다. 이거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그죠? 이쪽에다가 이쁘게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요거 조금 요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죠?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가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에서 요렇게 그려볼까요?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얘를 조금 더 요렇게 올려야 되겠다.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요거죠. 여기가 요렇게 점이 찍히고 요 자리는 뽕 비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요렇게 점이 찍히고 요 자리는 뽕 비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 여기가 10 되는 점, 여기가 얼마? 11 되는 점, 여기가 1 되는 점,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점.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예,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y는 ft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봐. 이 함수 ft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이 조건이 뭐냐면 이거 지저분하니까 지워버립시다. 봐. s라는 놈들의 집합인데 이 s라는 놈은 t가 s로 갈 때의 ft의 극한과 함수값, s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 s들의 집합이지. 우리 이런 거 많이 봤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본다면 봐.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는 것은 연속이 아닌 불연속이 된다는 거고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집합 A라는 놈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0 아니면 1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죠? 0일 때 불연속이고 1일 때 극한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봐. 여기 보면 이 B집합이 재밌습니다. 이 B집합은 ft에서 f알파를 뺀 절대값의 t가 s로 갈 때의 극한과 fs 빼기 f알파가 뭐야? 요 fs 빼기 f알파의 절대값이 서로 같지 않은 s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a, b가 서로 같아야 된대. 그지? 그럼 보자. 여기다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b도 0하고 1이 돼야 돼. 그죠? b라는 집합도 0하고 1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f의 t 빼기 f의 알파. 그죠? 리미트 t가 s로 갈 때야. 이 절대값과 누가 같지 않아야 돼? 그냥 함수값이죠. 그죠? 예, 함수값 f의 s 빼기 f의 알파가 서로 같지 않아야 돼. 그 얘기는 뭐야? 봐. 요 두 개가 서로 같을 때가 언제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딱 요 두 개 있잖아. 요 극한은 2고요. 그러니까 t가 0으로 갈 때 극한 값은 2고 함수 값은 1이지. 그러면 이 f의 알파라는 놈이 정확하게 요 중간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간에 딱 있으면 요 놈에서 요 중간에 있다라는 건 f의 알파가 이꼴 2분의 3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2에서 2분의 3을 뺀 절대값과 그죠? 함수값 1에서 2분의 3을 뺀 절대값이 서로 같아지는 점이 바로 f의 알파가 2분의 3이라는 거야. 그쵸? 이 얘기는 뭐냐?
f의 알파가 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 비조건, 그죠? 비집합이 나타내는 S가 어떤 건지 그걸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있지. 얘네들이 똑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죠? 봐. F의 알파가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이게 어디겠어? 10과 11의 딱 중앙이지. 따라서 F의 알파가 만약에 10과 11의 중앙이면 얼마입니까? 21입니까? 2분의 21? 그죠? 그러면 2분의 21에서 10을 빼나 11에서 2분의 21을 빼나 그 절대값이 같아지니까 얘네 둘이 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아지면 안 되니까 F의 알파는 2분의 21이 되면 안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겁니다. 이거. 자, 그렇게 되면 이 F의 알파가 어디에 놓이든지 간에, 그쵸? 이 두 개를 뺀 값이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B집합이 0과 1만 가지고 있게 만들려면 F의 알파는 2분의 3이 아니고 F의 알파는 2분의 21이 아니다 라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개 빼고 어디에다가 F 알파를 놓더라도요. 이 두 값이 서로 다르잖아, 지금. 리미트 t가 s로 갈 때 ft와 f의 s. 그죠? 이 두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f 알파가 있더라도 이 두 개를 뺀 것은 서로 다른 값을 갖습니다. 어디만 제외하고. f의 알파가 2분의 3과 f의 알파가 2분의 21인 경우만 제외하고. 오케이? 이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조건에서는 그거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ft 빼기 f 알파야 곱하기 gt가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보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ft 빼기 f의 알파고요. 그쵸? 이놈의 절대값에다가 gt를 곱한 거야. 맞아? 이놈이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렇죠? 자, 그럼 보자. 만약에 이제 이 나 조건 있잖아. F의 알파가 2분의 3이 되면 안 되고 F의 알파가 2분의 21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왜 주어졌냐 하면 봐. 만약에 F의 알파가 2분의 3이라면요. 여기서 이 그래프를 접어서 올려야 되잖아. 그런데 요 점이 접어서 위로 올라오면요. 정확하게 이 점에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점이 연속인 점이 돼버려요. 그죠? 근데 지금 F의 알파는 2분의 3이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F의 알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X는 0에서는 요 함수가 불연속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한 F의 알파가 만약에 2분의 21이었다면 이 함수를 여기서 접어서 요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 절대값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요 점이 여기에 딱 와가지고 여기가 연속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F의 알파는 2분의 21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서 접혀 올라오더라도 뭐구나. X는 1에서는 불연속이 되는구나. T는 1에서는.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나 조건 때문에 이놈은요. 요놈 있지, 요놈. 요놈은 계속해서 T가 이꼴 0일 때와 T가 이꼴 1일 때 불연속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GT라는 놈은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로 나가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얘는 전 구간 연속이야. 그럼 보자. 얘네들이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전 구간. 미분 가능하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연속부터 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배웠어. 두 함수 곱의 연속에서 요 놈이 전 구간 연속 함수인데 얘가 0과 1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이 둘을 곱하면 전 구간 연속이 돼야 된대. 그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0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 GT라는 놈은 T와 T-1, 즉 0과 1에서 0이 되는 그러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GT는 T 곱하기 T-1이라는 걸 일단 알아버린 겁니다. 됐죠? 그쵸? 자, 그러면 보자.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하면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봤단 말이야. 알파에다가 G의 얼마? 2분의 1이야. G의 2분의 1, 분의 1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G의 2분의 1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놈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일단 알파가 음수가 돼서 전체를 양수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알파가 음수가 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럼 보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f의 알파라는 놈이 사실 여기에 있어도요. 접어서 올릴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불연속인 점은 두 군데가 나오는 겁니다. 얘가 계속 올라와도 상관이 없고요. 어디까지 올라와도 상관이 없냐면 여기까지 올라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f의 알파가 정확하게 1이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요. 접어서 올려봤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이 상태의 유지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런데 이때 GT가 0하고 1에서 0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잖아.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이란 말이야. 불연속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G가 0 되는 값이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연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 봐라. 이 전체를 우리가 이게 문제가 골 때려지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그냥 HT라고 한번 놔보자 이거야. 그러면 HT 곱하기 GT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사실 얘는 만약에 얘가 미분이 가능하니까 HF 프라임 T, GT 그 다음 플러스 HT 그 다음에 G 프라임 T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미분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에서 생각하니까 이걸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안 돼. 극한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극한도 결국 하다 보면 이걸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봐. 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지? 이거 봐. 결국 미분계수라는 건 이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우극한, 좌극한이 서로 값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GT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지더라도 GT 때문에 그냥 이 텀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0 돼버립니다. 그리고 HT는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겠어? 그지? 어떤 상수값을 유지할 거 아니야. 그리고 G'T는 똑같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되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왜? 얘가 미분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HF'T가 존재하지 않아서야.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는데 GT가 0이 돼버리는 거니까 서로 다르더라도 0이 돼서 그냥 이 텀이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거야.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되면 미분이 가능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봐라.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접혀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쯤에서 접혀서 올라간다라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하면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여전히 뭐야? 여기와 여기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인 거야. 맞아?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요 점과 요 점에서는 함수 G가 00이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점이 되는데 여전히 이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다른데 요 점에서는 G의 함수값이 0이 안 되거든. 따라서 여전히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전 구간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에 어긋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봐. 얘가 올라오되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냐 하면 쭉쭉쭉 올라와서 정확하게 F의 알파가 1이 되는, 그지? 그때까지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이상 미분이 불가능해지게 돼요. 자, 그러다가 봐. 어디까지 올라가면 되냐 하면 다시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다시 전 구간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왜? 여기가 접혀지는 구간이라 뾰족점이지만 이 뾰족점이 바로 x = 0에서 생기기 때문에 또 미분이 가능해져요. 그러다가 쭉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다시 f의 알파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 점이 미분한 불가능한 점이야. 뾰족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G가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함수가. 그죠?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f의 알파가 여기 있을 거야. 여기서 쭉 여기까지는 다 가능해요. 그리고 딱 여기 가능하고 그 다음 딱 여기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알파가 음수가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러면
f의 알파가 2가 되려면, 그렇죠. f의 알파가 2가 되려면 f의 알파가 2가 되는 값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f의 알파는 2에서 함수값이 없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f의 알파가 11이 되려고 그러도 11이 되는 함수값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f의 알파가 1이 될 때, 그죠?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의 값을 가지면 되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니까 알파는 음수가 되면서 그 절대값이 가장 작아야 됩니다. 왜?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를 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끝났어. 알파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알파가 2분의 1일 때고 아까 g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걸 봤으니까 이것분의 1은 최대값 8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소 복잡하고 어렵지만 선생님이 아마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단 한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쭉 풀어보시면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